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소프레이크, 워싱턴 동쪽에 있는 미네랄 호수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레노아 케이브, 그 원신이 살았던 동굴로 추정되는 곳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드라이 포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말라 있는 폭포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드라이 포스.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기 역사로 보면 이제 과학자들은 이곳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약 1만 5천 년 전에 빙하 시대에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빙하가 녹을 때, 그 얼음이 녹을 때 위에부터 녹는 게 아니라 그 밑에부터 녹죠. 그 녹으면서 한꺼번에 녹으면서 대규모 홍수, 빅 플라드라고 하죠. 엄청난 홍수에 이어서 그 이 계곡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폭이 어떻게 되냐면 그 너비가 현재 거기 남아 있는 그 흔적이 어떻게 되냐면 너비가 약 3.5마일, 약 5,600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400피트, 120m 높이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 보면 이제 주차장에 딱 서게 되면 팔각정 모양의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옆에 또 그 계곡으로 이어지는 전망대로 이렇게 약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 전망대에 서게 되면 거기서 120m 정도 되는 그 계곡의 밑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자 센터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방문자 센터를 먼저 관찰하게 되면 약 2층 모양의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이 빙하의 흔적이 만들어질 때까지를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창문으로 만들어서 그 2층 창문 위에서 그 드라이 포스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실내 전망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발견된 다양한 모양의 그 돌들을 전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다양한 돌들, 어떤 모양의 돌들이 있는지. 근데 이 지역의 돌들은 지난번 레노아 케이블을 소개했던 것처럼 다 현무암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을 때 급속하게 터지면서 빨리 식은 그 자국의 돌들, 이 이제 현무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곡을 이제 그 방문자 센터에서 먼저 보시고 다시 내려와서 팔각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전망대, 그러니까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인 사진도 찍지만 여럿이 찍을 때는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쭉 서서 그 깊은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는 움푹한 구덩이로 되어 있는 그 드라이 포스를 배경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를 드라이 포스를 설명할 때 뭐와 비교하냐면 그 동부 뉴욕주 끝에 있는 버펄로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비교하게 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는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깊이는 12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 포스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곳은 바로 이제 그 드라이 포스를 그 밑을 가게 될 경우에는 밑을 보고 싶을 때는 그 저희가 소프레이크에서 출발해서 레노아 케이블을 거쳐서
그 소플레이 그 드라이 폴스 오는 동안에 언덕 중간에 오른쪽 밑을 보면 드라이 폴스로 오기 전에 선밸리 리조트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골프장도 있고 다양하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RV팍도 있는데 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차로 가게 되면 저희가 오늘 보는 드라이 폴스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그 자기가 그 차에 소형 카누나 카약을 가지고 와서 보트 놀이를 할 정도의 물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 놀이뿐 아니라 낚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 폴스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선사 시대 그 오래 전에 이 미졸라라고 하는 빙하 지역이 원류는 어디냐면 카나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다 북쪽부터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면서 빙하가 녹으면서부터 빙하가 이제 밑에부터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녹으면서 그 엄청난 그 대홍수. 그래서 여기는 드라이 폴스라는 지역은 창조 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라든가 그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그 신학자들 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창조과학 답사 장소로 추천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 지층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해서 그 지층이 형성됐고 어떻게 해서 이 계곡이 형성됐는지를 그 연구하고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김창성 목사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 많은 그 신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 대홍수 또는 노아 홍수와 비교하고 지층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답사 여행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지질학자 중에 한 분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랜 캐년과 또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 캐년과 또 여기에 오늘 소개하는 드라이 폴스를 보면서 이것은 창조의 역사다. 과학자가 말하는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신이 만든 창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지질학자였던 분이 신학자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는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이 이곳을 와서 소개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기는 드라이 폴스는요,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랜 캐년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가기는 너무 멀다 하고 생각하는 시애틀에 사는 주민들이 꼭 찾아봐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그 현무암, 다시 말하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용암이 급속도로 갑자기 식은 바위들이 많이 널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지역을 통해서 이 17번 도로를 계속 가다 보면 다시 2번 도로로 만나서 다음 소개할 그랜 쿨리 댐으로 연결되는 곳이 나오는데요. 또 가다 보면 스팀보트 락 스테이트 파크라고 해서 마치 오래전 배를 만들면서 석탄을 떼서 증기기관차처럼 풍차를 거대한 풍차 모양의 그를 돌리면서 맞던 스팀보트 같이 생긴 바위, 네모나면서 바위 같이 생긴 이름을 가진 스팀보트 락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바위로 된 절벽과 왼쪽에는 밑바닥에 보이는 깨끗한 물과 그 다음에 현무암 덩어리,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야생화들,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공황 시절에 만드는 거대한 수력발전소, 미국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 중에 하나인 그랜 쿨리 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그 곳을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이 포레스트는요 반드시 갈 때 방문자 센터를 반드시 들리셔서 그 전체 창으로 통창으로 돼 있으니까 그 창문으로 돼 창문에서 2층 창문에서 보는 밑으로 바라보는 드라이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 팔각정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그 보는 드라이 포레스트. 그 다음에 거기를 내려가고 싶을 때는 선밸리 리조트에서 차로 가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위대함, 자연이 얼마나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그 발전했는지, 그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데가 되고요. 네, 이 그 드라이 포레스트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뿐 아니라 여기는 겨울에 시애틀은 겨울에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워싱턴주 동부는 1년에 300일이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90번 도로를 따라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그랜드 쿨리 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